뭐하러 힘들게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찾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운전자 보험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최근에 손해보험사 사이에 이 운전자 보험 판매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운전자들의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인데요. 각 보험회사들이 이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의 최고액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서로 간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를 올려가면서 최고액을 갱신해가면서 타사에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타사의 고객들도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의 최고액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타사의 보험 가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냐면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의 최고액 상품이 어느 순간 형사 합의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혹은 초창기였을 때는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봤죠. 그런데 교통사고 합의금 담보가 5천만 원, 1억 이렇게 고액의 상품이 계속해서 판매되면서 현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으로 1억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는데요. 저는 보험 판매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시중에 고액의 상품이 판매되면 어느 순간 그 최고 금액이 형사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것이 아닌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공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형사 사건이 있을 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요, 이 공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야 했는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공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12월 9일부터는 이 공탁법이 개정돼서요,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내가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의 사건 번호만 있으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이 공탁금도 보상을 해주는데요. 다만 이전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공탁금을 공탁한 다음에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갔을 때 가해자에게 이 공탁금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보험사는요, 공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탁 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을 수정해서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50%까지는 미리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탁법이 바뀌어서 공탁 제도가 변경되면 공탁 제도를 많이 활용할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공탁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공탁 제도가 그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개별적인 형사합의가 계속해서 주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덜렁 공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 가해자의 형량을 정할 때 이 공탁된 부분을 감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민사적인 피해 변제를 의미하는데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만큼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만큼을 빼고 배상을 하게 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받아봤자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빠지게 되니까 공탁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공탁한 금액만큼 받게
받게 되니까 전혀 손해가 없는 것이죠. 결국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는 공탁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존재하실 거고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개정 시행이 예정 중인 공탁법이 현재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